그 책을 통해서 부동산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경제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제에 대한 기본 지식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부분을 읽었는데 이 페이크란 책은 아마 안 읽으셨을 거예요. 로버트 기요사키의 페이크란 책이 있어요. 이 페이크가 뭔가요? 페이크라는 게 막 거짓, 속임수 이런 부분들인데 그 거짓, 속임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 내에 벌어지고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어쩌면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가짜 뉴스, 가짜 정보. 근데 가짜 돈까지 지금 이 세계에 범람하고 있다. 이게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 그분이 페이크 책을 통해서 주장한 거거든요. 그럼 가짜 돈이 어떤 돈이 가짜 돈이냐? 이 돈이라는 건 뭐냐면, 이 돈이라는 건 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뭐였냐면 가치를 저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가면은 이 돈에 대한 가치를 제공해주는 뭔가가 가지고 있었을 때 이 돈이 다 발행됐거든요. 보통의 돈이, 지폐란 돈이 처음에 만들어진 게 금 보관증을, 그러니까 금을 갖다 보관해놓고 그 보관증을 가지고서 돈처럼 활용했던 게 이게 지폐화폐의 초초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서 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이 지폐만 가지고 가면은 금이라는 걸 받아서 가치를 갖다가 교환해 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닉슨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죠. 1971년도 8월 15일 날 긴급 성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달러를 가져와도 금을 바꿔주지 않는다. 다만 미국이란 국가 연준에서 이걸 주겠다는 신용을 믿고 신뢰를 맺고 달러를 사용하면 된다. 이걸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발표를 보자마자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이 이때 아마 로버트 기요사키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있었던 때거든요. 월남전 참전하고 해서 앞으로 이 달러는 가짜 돈이 된다. 그래서 진짜 돈인 금을 갖다가 찾으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에피소드가 안에 포함될 정도로 그래서 가짜 돈이라는 게 무언가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저한테 딱 머릿속에 딱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페이크라는 게 가짜 돈이잖아요. 근데 이 가짜 돈을 갖다가 어차피 통용되고 있는 세상에서 그러면 내 자산을 갖다 어떻게 지킬 건가? 지키는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키는 전략 중에 이분이 얘기했던 것 중에 뭐냐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란 자산은, 그러니까 땅과 집이라는 자산은 돈처럼 마구 찍어내면은 가치 하락되지 않고 그 가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땅값이니 집값이니 이 부분들이 뭐 10년 전 대비 2배까지 뛰고 이렇게 뛰는 것들이 다시 얘기하면은 이 집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간 게 아니고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래서 가짜 돈이 범람하는 세상이 됐다.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래 맞다. 부동산 공부라는 것들을 해서 그러니까 이 가짜 돈으로부터 그래서 요즘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인플레이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지킬 수 있는 내 자산이 뭘까? 이 부분을 갖다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는 부동산 공부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돈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을 갖다가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처음에 딱 깨닫게 됐습니다. 처음에 책으로는 이 책을 좀 추천하고요. 두 번째 책은 돈의 속성. 여러분들도 아마 읽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딱 머릿속에 딱 바뀌는 그 문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여기 그래서 적어놨는데 재산을 모을 때는 농부가 되고 투자를 할 때는 어부가 되라. 농부와 어부의 차이가 뭔가요? 농부는 밭을 일구고 작물을 갖다가 얻는 그 방식이 뭐냐면요. 제일 처음에 뭘 하냐면 논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땅을 일구어야 돼요. 땅을 일구고 한 다음에 봄에 씨앗을 뿌리고 잡초 제거하고 약을 주고 해서 가을에 거두는 이런 과정들을 갖다 충실하게 이행해 가야 돼요. 굉장히 지루한 일이에요. 매일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재산을 모을 때 이렇게 모아라는 얘기예요. 종잣돈까지 모을 때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제가 가끔마다 그런 설명을 하잖아요. 소득, 지출, 저축 얘기하면서 이때는 뭐냐면 농부의 전략인 거예요. 이 회장님이 쓴 돈의 속성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재산을 모을 때는 농부가 돼야 된다. 그러나 투자할 때는 어부가 되라. 어부는 뭔가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다에 물고기가 있는 거잖아요. 바다에 물고기를 갖다가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바다에 물고기에 그물을 던져가지고
어디에 바다에 물고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어디에 있을 거라는 걸 믿고서 거기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출과 투자 전략을 얘기할 때 이 그물이 크면 클수록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잖아요. 이게 그물을 크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목돈까지 돈을 빌려가지고 하는 목돈까지 만들어가는 그 종잣돈에다가 목돈까지 해서 크게 돈을 갖다가 투자해서 하는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부 전략으로 해서 투자를 하라.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배웠고요. 이걸 가지고 접목해서 제가 그 부동산 투자할 때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해 드렸는데 부동산 투자할 때는 자본의 생성기를 거치고 자본의 투자기를 거치고 자본의 숙성기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자본의 생성기가 뭐냐면 이 농부처럼 돈을 모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려면 이 농부처럼 돈을 모아가는 과정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꼭 해야만 되고요. 그다음에 투자를 할 때는 이 어부처럼 자본의 운영기 때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숙성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 이론을 갖다가 제가 나름대로 접목하게 될 수 있던 게 이 돈의 속성, 이 정승호 회장님의 이 책을 읽고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유대인의 경제사라고 이 홍익희 그 교수님인데 세종대학교 교수님이에요. 그 코트라에 계셨다가 이제 코트라에서 나오셔서 이제 경제학 교수님으로 가 계신데 이분이 유대인의 경제사를 책을 써서 이게 꼭 총 10권짜리예요. 여러분들 아마 읽을 때 많이 지루하실 텐데 저는 근데 10권을 읽으면서 그냥 순식간에 읽었어요. 너무 재미있어서. 어떤 부분이 제일 재미있냐면 그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서기 한 130년 이때에 나라를 잇고서 세계로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떠돌아다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땅과 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과 집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땅과 집이 진짜 소중한 거구나. 그러니까 인류가 전쟁을 일으키고 그 생산의 수단을 갖다가 강구하였던 모든 것들은 이 땅과 집에서 시작됐구나. 이게 없었던 유대인이 그만큼 고난을 겪었구나. 근데 유대인이 더 대단한 거는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고난 이후에 사실 자기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땅과 집을 능가할 수 있는 돈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의 속성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역설적에 이 책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땅과 집 이외에 돈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부라는 걸 갖다 이렇게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땅과 집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놓고 보면은 세 가지 땅, 집, 돈 이게 삼축을 이루는데 나중에 이제 18세기에 오면서 18세기 때 사실은 공장이라는 게 생기면서 자본이라는 그 부분들이 상품으로 갖다 이렇게 전환되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땅과 집, 돈이 이 경제의 모든 걸 갖다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역이 확대되는 그 시점 이전까지 우리 인류 역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유대인의 경제사를 보면서 또 한 번 깨달았어요. 땅과 집, 부동산이 이건 진짜 공부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은 지적 대화를 할 넓고 얇은 지식이라고. 그 제목 자체가 지적 대화. 우리가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사실 깊은 지식이 아니라 넓고 얇은 지식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 넓고 얇은 지식을 갖다가 배우게 되면 뭐가 가능해지냐면요. 넓게 보기 때문에 통찰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갖다가 여기에 보면은 경제와 역사를 갖다가 한묶음을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인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맞춰지니까 5,000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글로 쓰여져서 기록된 게 이 5,000년부터 지금까지 온 역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경제와 역사가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갖다가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나는 뭘 얻었냐면요. 이게 뭐냐면 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서 결정됐다. 이 문구가 너무 머릿속에 딱 맞아요. 인류가 만든 생산수단은 뭐였냐면 땅밖에 없었어요. 땅 위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거기다 건물을 짓든지 그래서 땅밖에 없어요. 땅이 있던 것들이 생산수단이 이제 공장을 지으면서 주택 안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놓고 보면 생산수단으로 어떤 걸 쥐고 있느냐 이 부분들이 모든 걸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땅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산수단을 좌우했고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했던 공장으로 들어가니까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공장 소리 하는 데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 이것처럼 생산수단이 뭔가, 지금의 생활을 놓고 보면 지금의 생산수단이 뭐냐? 전 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만들고 있는 이 금융을 누가 쥐고 있느냐가 바로 부를 쥐고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전 여기서 그래서 생산수단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큰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제가 자본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뭘로 택했냐면요. 저는 이제 월급쟁이였고, 이 생활하다 보니까 부동산이라는 걸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자본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돈이 생산투자로 작용해서 나중에 더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 여기서 좀 깨닫게 된 겁니다. 다섯 번째 책은 자본주의라 책으로요. 이거는 EBS가 시리즈로 해서 4편짜리로 해서 자본주의가 무엇인가, 거기서 보면 이제 캐피탈리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본주의가 캐피탈리즘이고요. 캐피탈리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난 여기서 자본. 지금은 현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자본주의에서 돈의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돈의 세상이 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를 갖다가 가장 쉽게 설명해 준 책이 난 이 자본주의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EBS 자본주의 제작팀이 만든 이 책을 저는 꼭 추천해 주고 싶어요.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으면 이 책을 꼭 보라고 얘기해요. 자본주의에서 거기서 설명했던 1단계가 뭐냐면요. 저도 이거에 100% 공감하는데, 아담 스미스가 만든 보이지 않는 손에 없는 그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장을 발견해냈고, 이 시장이 만들어지는 게 자본주의 일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자유경쟁 체제를 만들었던 일기. 이 자본주의 초기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급을 쥐고 있는 독점 자본주의가 나와서 자본가들에 의해서 독점이 이루어지니까 이 시장의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장의 왜곡 때문에 일반적인 서민들은 너무 피해를 받으니까 그때 나타난 게 뭐냐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가 뭔가요? 계획 생산하고 계획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분배하는 거예요. 공동 생산해서.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위협하니까 자본주의의 가장 큰 바탕이 뭐냐면 생산자, 공급자가 자유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위협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수정자본주의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자본주의가 뭐냐면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갖다가 개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슨 역할이 강하냐면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서 세금을 얻어서, 세금은 누구한테 걷겠어요? 부자한테 걷어서 그 세금을 가지고서 일반 서민들한테, 사회적 약자들한테 제공해주는 형태로 해서 수정자본주의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자들한테 세금을 너무 많이 뜯다 보니까 부자들이 생산의 활동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자꾸 위축되니까 이걸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도널드 레이건과 영국의 대처가 신자유주의 이제 경쟁 체제를 해서 정책적으로 이제 개입하게 돼요. 여기서는 뭐냐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시키고 대신에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서 경제 흐름을 가르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4단계의 자본주의가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이르는 이 4단계를 갖다가 너무나 쉽고 편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이 책을 읽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재정정책, 통화정책, 이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내 삶에 이걸 알게 되니까 경제가 이해되고 돈이 이해되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명확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이 5가지 책을 가지고서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그 기반들을 갖다가 구축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책들을 좀 읽어가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생각의 근력, 자본과 경제, 돈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생각의 근력을 좀 키우실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